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무인 편의점에서 양심껏 계산을 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바른 사람을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일컫곤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특이합니다. 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예. 아나운서님 오늘 두 번째 뵀습니다만 혹시 아나운서님은 제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잘 지키면서 법 없이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는 밥 굶습니다. 그는 서민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가 음주운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말이 참 어렵습니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입니다. 네.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소지. 네. 그러니까 동영상, 영상 관련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 네. 관련.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4가지 범행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범죄들인데요. 가장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좀 짚어볼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이 되는데요.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을 했는데 그때 기준이 엄격히 강화가 돼서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도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 이르러 버리면 처벌도 더 강화되고 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되나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0.03%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술을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짚어볼까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 그 다음에 개인 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 다음에 낚시를 뜻하는 피싱. 이 3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낚는 거죠. 그렇죠. 개인 정보를 낚아내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낸 개인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2가지 측면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셔야 피해를 입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심지어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담하게 인터넷 광고를 내서 조직원을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대개 뭐라고 하냐면 대부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취업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광고만 보고 문제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 광고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업체나 취직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이나 수거책, 하부 조직원으로 이용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 일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 입은 그 돈,
늘 인출하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있다면요? 예, 예. 최근 어떤 유형이냐면 최근 주식 리딩방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리딩방이 뭐냐면 인터넷상에 어떤 개설된 카페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식 전문가다 자기가 그래서 투자 종목을 추천을 하고 그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주식 리딩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뭐 그 사람들 말을 따랐다가 피해를 본 회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그래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할 때 자기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얼마 전에 어느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 보셨죠?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 피해를 배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상대방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런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신뢰를 하게 마련이고 또 피해를 물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금융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핸드폰으로 보내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속상합니다.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한데요.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성착취물. 이거 무엇인가요? 또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입니다. 이 경우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입니다. 소지 등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면 당연히 처벌되겠죠. 그래야죠. 예. 그런데 그거를 받은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소지.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갖고 있으면 소지잖아요. 그 1년 이상이고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근데 일반 촬영물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지만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런 동영상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청소년들. 예. 근데 지금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집에 자녀들한테 그런 것을 일단은 보지 말고 또 절대 호기심에라도 다운받지 말아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공유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범죄 영상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다가 그만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뭐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이 범죄입니다. 뭐냐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2년 이하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신분을 상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벌금을 받으면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데 이 죄에는 벌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무슨 입찰, 무슨 계약을 하는데 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 명단 이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친분이 있던 친구나 선배가 연락을 해서 이번에 그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되냐 사전 로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자네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부탁하는 사람도 어딘가에 생색을 내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비밀은 없죠. 비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다 녹음이 되고 무슨 수첩에 써져 있고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안 됩니다. 네, 오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생각, 의견 궁금합니다. 사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또 만약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굳이 꼽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법 위에 사는 사람 내지는 법 밖에 사는 사람이겠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법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